네, 고성구 칼럼입니다. 오늘 고성구 칼럼은 이런 경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 특수본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자입니다. 류미진 서울경찰청의 인사교육 과장인데 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던 당일날 당직을 섰던 상황관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 두 사람이 업무를 태만하게 수행하고 보고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그 사실이 확인됐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임재라는 자, 용산 서장으로 29일 용산 일대 집회 대응을 지휘한 뒤에 삼각지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첫 상황 보고를 밤 9시 30분쯤에 받았다고 합니다. 자, 삼각지에서 이태원까지면 대통령실 앞을 지나서 그 이태원 사거리죠. 이태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이태원 쪽으로 해서 해밀턴 호텔까지 가는데 걸어가도 30분, 뛰어가면 20분, 차로 가면 5분 거리입니다. 물론 당시에 엄청난 인파와 차량이 있어서 뭐 5분 만에 차로 도착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경찰서장 아닙니까? 사이렌 달고 다니는 경찰서장 아닙니까? 9시 30분쯤에 첫 상황 보고를 받고 식당을 떠났다고 해요. 그러면 걸어가도 30분인 거리인데 최소한 10시 이전에는 도착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어야 되고 참사가 난 것이 10시 15분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서장이 나타나서 직접 현장에서 경찰병력 동원해서 지휘를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고 참사를 막지는 못했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경찰서장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책임도 있지만 권한도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9시 30분쯤에 삼각지에서 밥 먹다가 상황 보고를 받았다는데 여기 위험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위험합니다. 서장님 직접 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상황 보고를 받았다면 이런 상황 보고는 했을 거 아닙니까? 갔어야죠. 갔어야 되는데 이자가 최소한 10시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든 도착을 했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이태원 현장에 나타난 것은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도 25분이나 지난 10시 40분쯤이었다는 거예요. 10시 40분쯤에 이태원 근처에서 차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현장에 도착한 것은 11시가 조금 넘어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에 위험하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이자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보고를 받고도 야 먹던 거 마저 먹고 가자고 거기서 미적거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9시 30분쯤에 첫 상황 보고를 받고 식당을 떠났다고 하니까 그럼 9시 30분부터 이자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한 11시까지 1시간 반이나 빈단 말이에요. 삼각지에서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까지 가는데 어떻게 1시간 반이 걸리냐고. 경찰서장이. 또 뭐 길이 막혀서 뭐 걸어가느라고 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서장 무전기는 뭐 펌으로 달고 다니나? 스마트폰을 안 썼다고 해서 뭐라 그럴 생각 없어요. 경찰서장 무전기는 경찰서, 용산경찰서의 모든 직원들한테 즉각적으로 다인이 동시 통화되는 무전기 아닙니까? 그럼 폼으로 들고 다니냐고. 그리고 경찰서장이 혼자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저 시골 경찰서장이라도 경찰서장에 가면 적어도 거기에 함께 수행하는 사람이 두세 명은 돼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이 1시간 30분 동안 이임재 이자가 지휘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상황이 위험합니다.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상황 보고를 받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면 현장에 경찰들이 나가 있었잖아요. 왜 무전을 통해서라도 상황을 보고받고 지휘를 안 했냐 이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종적이 묘연해. 그래서 수사가 불가피해진 겁니다. 또 용산서의 상황 보고서에는 이 이임재 이자가 오후 10시 20분쯤에 현장에서 지휘를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실제로 현장에 도착한 것은 11시가 넘어서인데 40분이나 당겨서 현장에 와서 지휘를 했다고 허위 보고가 돼 있는 겁니다. 허위 보고가. 이 임재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 모든 과정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류미진이라는 자는 이 서울청 상황실의 그날 상황실장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당직을 하는 모양입니다. 상황실장이었어요.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를 해야 됩니다. 상황실에 있어야 상황실 근무가 되지. 상황실에 새벽 1시까지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상황실에서 근무한 게 아니라 같은 서울경찰청 상황실이 아래층이고 저 10층인지 11층인지가 이자의 사무실인데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당직 근무자가 근무 장소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무 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사무실에 있었어도 무전기를 켜놓고 상황실과 직통으로 뭔가 연결되는 게 있었으면 그나마 조금 사태가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이자가 상황실의 팀장, 상황실이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상황관리관인데 상황실의 팀장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은 거는 오후 11시 39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청사에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 임재란 자나 서울경찰청의 당일날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이라는 자나 이게 둘 다 경찰대 출신이라는데, 경찰대는 이 젊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 또는 공익적 활동에 이 매력을 느껴서 그런지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지원하는 곳이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경찰 내에서 엘리트들로 소문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경찰대가 실제로 경찰 지휘부를 거의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둘 다 경찰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행동들이 1시간 반 동안이나 나왔냐.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쩌다가 이 사람이 좀 태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정황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자들이 왜 이랬냐.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 류미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청 경찰청 특수본에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서 이런 경찰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맡기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이 현장 지휘 책임, 또 이 상황을 위아래로 전파해야 될 책임에 있는 이임재, 류미진 두 사람에 대한 수사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면 되냐? 이 두 사람만 문제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근대 현대 국가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군 경찰 조직에서부터 국가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19세기 이 국가를 경찰 국가라고 부르잖아요. 국가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도둑놈, 강도 때려잡는 야경국가, 경찰국가 역할만 제대로 해도 된다. 이게 19세기 국가가 아닙니다. 19세기 현대 국가 간의 출발이 경찰과 군이에요. 두 번째가 세금을 걷는 조세 조직입니다. 왜? 군과 경찰을 옛날에 기사들이 전쟁 날 때만 모여서 전쟁하던 때와 달리 일상적으로 도둑놈 때려잡고 도둑놈 때려잡고 강도 때려잡고 사기꾼 잡아야 되니까 경찰의 상시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군도 이제는 흩어졌다가 모이는 그런 군이 아니라 상비군이 필요했던 거예요. 상비 경비 병력과 상비군, 이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군이라고 하는 국가기구와 그걸 지탱하는 조세제도, 징수 시스템, 이게 현대국가의 기본 두 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왔던 경찰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런 단단하고 튼튼한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집에 기둥이 단단히 서야 뭐 위에 석가래를 얹든 뭘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둥 하나가 흰개미한테 지금 공격을 받았는지 완전히 겉으로만 멀쩡하고 안은 다 썩어버렸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이런 상태에서는 단 하루도 불안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찰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냐는 문제 제기를 많은 분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먼 옛날부터 원인이 쭉 여기까지 쌓여서 여기까지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 원인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저것들이 하도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놓으니까 검찰이 겁이 나가지고 검찰한테 모든 수사 권한을 다 빼앗아서 경찰한테 맡겨버린 검수완박을 강행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저것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저질렀잖아요. 머릿수 앞세워가지고. 역량도 안 되는 경찰이 이 모든 걸 다 떠맡게 된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경찰이 다 떠맡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가뜩이나 비대해진 이 경찰이 실력은 안 되지. 내부 파벌 싸움은 치열하지. 국민의 안전 생명이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버린 겁니다. 이게 지난번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파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검수완박, 악법,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좌파들이 저질러 놓은 짓이고 좌파들이 169석의 머릿수를 앞세워서 강행한 거기 때문에 당장 검경수사권 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검수완박법을 악법을 폐지하자고 해도 저 좌파들이 169석 갖고 버틸 거예요. 당장은 어려워요. 총선 때 우리가 다시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해서
이런 것들부터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 그림을 짜야 됩니다. 현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축, 국가의 생명,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경찰 수사 조직의 전면적인 재구조화. 이걸 어떻게든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수많은 위험 국가에서 어떤 위험이 언제 어떻게 나한테 닥칠지 모르는데 그 위험에 대비한 1차적인 대처 능력이 경찰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게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루라도 편히 발 뻗고 잡니까? 그래서 총선에서 우리가 이긴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진짜 전문가들을 제대로 모아서 검경 수사권 조정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검수완박 악법이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떻게 해서 다시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완전 폐기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더해서 10만 넘는 이 공룡과 같은 이 경찰 조직 경찰대 출신과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 간의 고질적인 이 파벌 싸움에다가 더해서 정권에 빌붙고 아부하고 어떻게든 줄을 서가지고 승진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경찰의 오래된 패습 거기에다가 지역 투어들과의 수많은 유착관계 영화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조폭들하고 돈 받아먹고 그들 비호하는 경찰 그게 어디 없는 사실인데 진짜 상상력만으로 만들어졌겠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니까 그게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개편할 이런 경찰 대개혁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 다수로 입법 권력, 의회 권력을 되찾은 다음에 그 입법 권력의 힘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된 이태원 참사 조사특위가 발동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드리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